선생님, 빨리 결정하세요. 둘 다 죽습니다. 간호사의 절규가 수술실을 찢었어요. 윤수정의 손이 덜덜 떨렸죠. 두 개의 수술대에 6살짜리 아이돌이 누워 있었어요. 한쪽은 자신의 딸 수지, 다른 쪽은 처음 보는 남자아이였답니다. 둘 다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증받은 심장은 단 하나뿐이었답니다. 엄마, 엄마. 수지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윤수정의 가슴을 찢었어요. 딸의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옆 침대의 남자아이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두 생명이 윤수정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선생님, 30초 안에 결정 안 하시면 둘 다 놓칩니다. 수술실의 모든 시선이 윤수정에게 집중됐어요. 간호사들의 긴장된 표정, 마취과 의사의 초조한 눈빛, 그리고 두 아이의 약해져가는 심장 박동 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답니다. 윤수정의 시선이 두 아이를 오갔어요. 의사로서 해야 할 일과 엄마로서 하고 싶은 일, 온몸이 찢어질 것 같았답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잔혹한 순간이었어요. 저 먼저 온 환자를 떨리는 입술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의사의 마지막 양심이었죠. 윤수정은 모르는 남자아이를 선택했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는. 수지의 마지막 말이 수술실에 울려 퍼졌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윤수정의 영혼을 관통했답니다. 딸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며 윤수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 윤수정은 깨달았답니다. 의사로서는 옳은 선택을 했지만 엄마로서는 평생 후회할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30년 후 새벽 4시 30분 아직도 그 꿈이구나. 윤수정은 악몽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답니다. 30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말랐거든요. 68세가 된 지금 윤수정은 서울대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딸이 죽은 바로 그 병원에서 말이에요. 화려했던 의사 시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작은 거울을 보며 윤수정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한때 기적의 손이라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걸레를 짜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 윤수정은 간소한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수지가 좋아했던 딸기잼을 발라 먹으며 딸을 그리워했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의식이었어요. 수지야, 엄마 오늘도 일하러 간다. 작은 액자 속 수지의 사진에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섰어요. 오전 6시 윤수정은 병원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어요. 낡은 청소복을 입고 무거운 도구를 끌고 가는 모습이 초라했답니다. 30년 전 이곳을 당당히 걸어 다녔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수정님. 다른 청소부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순희, 박영자, 이미경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윤수정의 진짜 정체를 몰랐답니다. 한때 이 병원 최고의 외과 의사였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의사가 있다던데 되게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김순희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격이 좀 차갑다던데요? 어제 간호사들한테 엄청 까칠하게 굴었다고. 박영자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윤수정은 별 관심 없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봐왔거든요. 새로운 의사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었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윤수정은 오늘의 일과를 계획했어요. 먼저 소아병동부터 시작해서 응급실, 그리고 마지막에 중환자실까지 30년 전 자신이 주로 활동했던 곳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거기 아줌마. 차갑고 거만한 목소리였어요. 윤수정이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였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턱을 살짝 치켜 올린 모습이 매우 거만해 보였답니다. 지금 의료진이 지나간다고요. 당장 비켜주세요. 말투가 너무나 무례했어요. 마치 윤수정을 사람이 아닌 장애물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정은 황급히 벽 쪽으로 비켜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남자가 지나가면서 무의식적으로 가슴 부근을 만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운 사이로 살짝 보인 목 부분에 수술 흉터가 있었답니다. 저 나이 30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 흉터. 윤수정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주의하세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세요? 그 의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더 던졌어요. 윤수정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답니다. 1시간 후 윤수정이 소아병동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곳은 수지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곳이라 매일 정성스럽게 청소했답니다. 갑자기 응급실에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응급 환자, 응급 환자. 7세 여아, 놀이터 추락사고.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들어왔답니다. 피투성이인 모습에 윤수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아까 그 무례한 의사도 그중 하나였답니다. 윤수정은 청소를 핑계로 응급실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뇌출혈이 심해 보이는데 활력 징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의료진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런데 아까 그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답니다. 이건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힘들 것 같은데요. 포기하려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윤수정의 40년 경험으로는 아직 충분히 희망이 있었답니다. 뇌압을 낮추는 적절한 처치만 하면 살릴 수 있는 상태였어요. 윤수정은 참을 수 없었어요. 한 생명이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해지는 걸 그냥 볼 수 없었거든요. 저기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뭐요? 지금 바쁘다니까요. 그 의사가 짜증스럽게 돌아봤어요.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는 모습이었답니다. 그 아이 목 뒤쪽 압박을 먼저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40년 의사 경험에서 나온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청소부가 뭘 한다고 의료진한테 감히 지시질해요?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아니에요. 그냥 청소나 하세요. 무식한 주제에 의사 흉내 내지 말고. 그 말이 윤수정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한때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자신이 무식한 청소부라는 말을 듣다니. 윤수정은 뒷걸음쳤어요. 하지만 5분 후 정말로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답니다.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왜 계속 악화되는 거지? 그 의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며 제대로 처치를 못하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선배 의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목 뒤쪽 압박부터 풀었어야지.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정확히 윤수정이 지적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의료진들이 급히 올바른 처치를 시작했답니다. 15분 후 아이는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 의사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어요. 청소부 할머니의 말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저 할머니 뭐지? 어떻게 그걸 정확히 알았을까? 진짜 신기하네. 그 의사는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절대 인정하기 싫었답니다. 그냥 우연히 찍어서 맞춘 거겠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 이상한 의문이 생겼답니다. 점심시간 윤수정은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이 식당에서 다른 의사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했었는데 이제는
초라한 청소부로 혼자 앉아 있었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그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 청소부 할머니 정말 이상해. 윤수정의 젓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뭐가 이상한데? 전태진? 동료가 물었어요. 그제서야 윤수정은 그의 이름을 알았답니다. 전태진. 의료 지식이 있다고. 정확히 환자 상태를 맞췄어. 전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TV 의료 드라마 많이 봤나 보지. 아니야, 뭔가 달랐어. 마치 진짜 의사 같았다고. 윤수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답니다. 전태진, 30세 정도, 심장 수술 흉터. 모든 조건이 30년 전 그 아이와 일치했어요. 윤수정의 손이 덜덜 떨렸답니다. 퇴근 후 윤수정은 곧장 병원 기록실로 향했어요.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익힌 모든 경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말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은 윤수정의 손이 떨렸어요. 검색창에 전태진을 입력했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는 순간 윤수정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전태진, 1994년생, 1994년 6월 15일 심장 이식 수술. 바로 수지가 죽은 그날,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집도의 란에는 집도의 윤수정. 윤수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 아이가 30년 만에 찾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수지 대신 살린 그 아이가 바로 전태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은인인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윤수정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했어요. 전태진의 아버지 이름도 나와 있었답니다. 전영석.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더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전영석은 현재 이 병원의 이사장이었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 사건의 상세한 기록도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운명의 장난이었답니다. 윤수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답니다. 대신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묘한 호기심이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으로 윤수정은 적극적인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수정의 걸음에 힘이 들어갔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윤수정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전태진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답니다. 그날 밤 윤수정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복수가 아닌 교육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줄 시간이 왔거든요. 은혜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요. 어떻게 감히 의료진에게 지시를 해요? 전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VIP 병동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윤수정은 걸레를 꽉 쥔 채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젯밤 전태진의 정체를 확인한 후 윤수정은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30년 전 수지 대신 살린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요즘 청소부들 정말 버릇없어졌네요. 전태진이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부러 윤수정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간호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하지만 전태진은 개의치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눈치가 없어요. 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윤수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30년 전 그 작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딸을 포기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다니.
참아야 해. 아직 때가 아니야. 윤수정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답니다. 오전 10시 윤수정은 소아병동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수지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 병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답니다. 305호. 윤수정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수지가 누워있던 바로 그 방이었거든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또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전태진이 동료 의사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어. 좀 이상하지 않아? 전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아마 예전에 가족이 환자였나 봐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업무 방해할 권리가 있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전태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윤수정의 손이 떨렸어요.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조롱받아야 하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윤수정은 참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점심시간, 윤수정은 의도적으로 전태진 근처에서 청소를 했어요. 그의 의료 지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전태진이 다른 의사들과 환자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 환자는 맹장염 확실해요. 바로 수술 들어가죠. 전태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수정이 보기에는 달랐답니다. 40년 경험으로 봤을 때 단순한 장염이었어요. 맹장염이 아니라 말이에요. 윤수정은 가만히 지켜봤어요. 과연 전태진이 어떻게 할지 궁금했거든요.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하네. 맹장염이 아니라 장염이네요. 검사실 직원이 말했어요. 전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진단이 틀렸거든요. 검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해보죠. 전태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재검사 결과도 같았답니다. 장염이었어요. 윤수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전태진의 실력이 생각보다 부족했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그날 오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응급실에 10세 남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심한 복통으로 울고 있었답니다. 급성 맹장염 같아요. 바로 수술해야겠어요. 전태진이 빠르게 진단했어요. 하지만 윤수정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답니다. 아이의 증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맹장염이 아니었어요. 장중첩증이었답니다. 장중첩증은 장이 접혀 들어가는 병이에요.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가 필요했답니다. 윤수정은 고민했어요. 말해야 할까 말까. 잘못된 수술을 받으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결국 윤수정은 전태진에게 다가갔답니다. 저기요, 또 뭐예요? 바쁘다고요. 전태진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어요. 그 아이 맹장염이 아닌 것 같아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전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장중첩증 같은데요. 수술보다는 다른 치료가. 청소부가 무슨 진단을 해요? 전태진이 폭발했어요. 당신이 의사예요? 의대를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윤수정의 얼굴이 뜨거워졌답니다. 아니에요, 그냥 뭐요? 전태진이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무식한 주제에 의사 흉내 내지 말아요. 그 말이 윤수정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시간 후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장중첩증이네요. 맹장염이 아니라. 방사선과 의사가 말했어요. 전태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또 틀렸거든요. 우연이겠지. 전태진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주변 의료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답니다. 저 할머니 정말 신기하네. 2번 연속으로 마치다니.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태진은 더욱 화가 났답니다. 청소부 할머니 때문에 자신이 창피를 당했거든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전태진이 윤수정을 불러 세웠어요. 청소부 아줌마, 잠깐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전태진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어떻게 의료 지식을 그렇게 정확히 알아요?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윤수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답니다. 그냥 오래 병원에서 일해서 그게 말이 돼요? 청소부가 연속으로 진단을 마친다고? 전태진이 윤수정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혹시 가짜 의사였던 거 아니에요? 더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정말 아니에요. 윤수정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전태진이 윤수정을 몰아세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감이에요. 윤수정이 거짓말을 했어요. 전태진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답니다. 조심하세요. 계속 이상한 행동하시면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전태진이 위협했어요. 그날 밤 윤수정은 집에서 전태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의 이력을 파악했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 하버드 의대 연수, 재벌 2세. 화려한 스펙이었어요. 하지만 실력은 멉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실력이 부족하구나. 윤수정은 전태진의 약점을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수정은 일찍 병원에 왔어요. 전태진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전태진이 VIP 환자들과 상담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한 최신 치료법으로 해드릴게요. 전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설명한 치료법은 이미 5년 전에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것이었어요. 윤수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오후에는 전태진이 다른 의사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케이스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전태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의견은 대부분 틀렸답니다. 다른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정정해줘야 했어요. 윤수정은 점점 확신이 섰어요. 전태진은 겉보기만 화려하고 실력은 부족한 의사였답니다. 그래도 생명은 구했으니까 다행이야. 하지만 이렇게 오만할 필요는 없는데. 저녁 시간 윤수정은 전태진의 사무실 근처를 청소했어요. 그가 전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답니다. 아버지, 병원 일은 잘하고 있어요. 다들 제 실력에 감탄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곧 과장 승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윤수정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저 아이가 이렇게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나. 그때 전태진이 전화를 끊고 나왔어요. 윤수정과 마주쳤답니다. 아, 청소하러 왔어요? 전태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아버지와 통화한 후라 기분이 좋았나 봐요. 네, 윤수정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의료 지식을 그렇게 정확히 하세요? 태진이 다시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이지 않았답니다. 그냥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의사가 있어요? 전태진이 궁금해했어요. 윤수정의 가슴이 쿵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니에요.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정말 신기하네요. 천재적인 감각이 있나 봐요. 전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윤수정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전태진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이 아이에게도 좋은 면이 있긴 하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전태진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함부로 의료진에게 조언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네. 윤수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청소부고 저는 의사예요. 선을 지켜주세요. 전태진의 말이 다시 윤수정의 가슴을 찔렀어요. 윤수정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전태진이 가끔 보여주는 부드러움은 진심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었어요.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윤수정은 전태진에 대한 관찰 결과를 정리했어요. 실력은 부족하지만 자만심은 강하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며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 전 자신이 구해준 소중한 생명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윤수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두어야 할까? 아니면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윤수정의 30년 긴 참음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답니다. 윤수정 선생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윤수정의 등 뒤에서 들렸어요. 윤수정이 깜짝 놀라 돌아봤답니다.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남자였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많은 걱정을 해왔다는 것을. 전영석입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윤수정의 가슴이 쿵했답니다. 전태진의 아버지였거든요. 선생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전영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의 만남이었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나 봐요. 윤수정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수지 대신 그의 아들을 살려준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0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 대화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석이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허리가 90도로 굽어질 만큼 깊게 절했답니다. 30년 동안 감사하다는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윤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만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괜찮아요. 윤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전영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답니다. 붉어진 눈가가 오랫동안 울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선생님 때문에 우리 태진이가 살았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전영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수정이 딸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영석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만하세요. 윤수정이 전영석의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차가운 손이 윤수정의 손에 닿았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의사로서 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영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전영석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절절했답니다. 태진이가 수술받은 다음 날부터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전영석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떤 얼굴로 선생님을 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아이는 살고 선생님 딸은 죽었는데. 윤수정은 전영석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겠죠. 그리고 태진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영석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자기 때문에 다른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면 평생 괴로워할까봐 6살밖에 안 됐던 아이가 그런 짐을 지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윤수정은 이해했어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 선택이 지금의 전태진을 만든 것 같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전영석이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답니다. 태진이가 이렇게 자라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오만하고 무례하게. 전영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주었나 봅니다. 돈도 지위도 모든 걸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전영석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어제도 태진이가 선생님께 한 말들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영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은인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제가 교육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윤수정은 전영석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답니다. 전태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전영석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계속 숨겼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전태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흰 가운이 바람에 날리며 자신만만한 걸음걸이였어요. 아버지? 전태진이 놀란 표정으로 전영석을 봤어요. 평소에는 병원에 오지 않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아버지는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영석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윤수정과의 대화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병원 시설을 점검하러 왔다. 전영석이 얼굴을 돌리며 거짓말을 했어요. 윤수정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전태진의 시선이 윤수정에게 향했어요. 차갑고 무관심한 눈빛이었답니다. 이 청소부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윤수정을 이 청소부라고 부르는 것에 전영석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주먹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태진아, 말을 좀 고하라. 전영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답니다. 네? 뭐가 잘못됐나요? 전태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이분도 우리 병원의 소중한 직원이야. 전영석의 말에 전태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지도 참 이상해요. 그냥 청소부인데 뭘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요? 그 말에 전영석의 주먹이 떨렸어요. 아들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답니다. 태진아, 너는 할 일이나 해라. 전영석이 억지로 참으며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청소부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태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갔어요. 전영석과 윤수정이 다시 둘만 남았답니다. 전영석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전영석이 다시 사과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저런 식으로 키운 제가 잘못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윤수정은 전영석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후회하고 있구나. 아들과는 정반대로 말이에요. 선생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전영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태진이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요? 윤수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부탁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이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영석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무릎을 꿇을 것 같은 자세였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윤수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선생님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진이의 실력 부족도 정확히 아시잖아요. 전영석이 아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답니다. 그 아이를 올바른 의사로 만들어주세요. 진짜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로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전영석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로 무릎을 꿇을 것 같았답니다. 윤수정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전태진을 도와달라니. 하지만 전영석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영석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날 오후 윤수정은 전태진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전영석의 부탁 때문이었답니다. 전태진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이 환자는 단순 골절이에요. 깁스만 하면 됩니다. 전태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수정이 보기에는 달랐답니다. 엑스레이를 자세히 보니 인대 손상도 있었어요. 윤수정은 고민했어요. 말해야 할까 말까. 결국 다가갔답니다. 저기요, 또 뭐예요? 전태진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어요. 혹시 인대 검사도 해보시는 게? 인대요? 전태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엑스레이를 다시 보시면 이상한 그림자가.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전태진이 다시 엑스레이를 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정말 인대 손상이 있네? 다른 의사들도 확인해 봤어요. 맞네요. 인대 치료도 함께 해야겠어요. 전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또 윤수정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마움을 표현했답니다. 윤수정이 놀랐어요. 처음으로 전태진이 고마워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전태진이 궁금해했어요. 그냥 경험이에요. 윤수정이 대답했어요. 전태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또 있을까요? 전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수정은 놀랐어요. 전태진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다니. 환자의 보행 패턴을 봐보세요. 윤수정이 조언했어요. 전태진이 환자를 다시 관찰했어요. 다리를 절고 있네요. 그래서 인대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윤수정의 설명에 전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보시죠? 전태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윤수정은 희망을 봤어요. 이 아이도 변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녁에 전태진이 다른 의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청소부 할머니가 또 끼어들었어. 전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맞기는 마치던데. 동료가 말했어요. 그냥 우연이야. 계속 찍다 보면 맞을 수도 있지. 전태진이 윤수정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고마워는 해야지. 동료가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내가 어차피 다 알고 있던 거야. 전태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윤수정의 마음이 아팠어요. 고마워하는 척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구나.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날 밤 윤수정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전영석의 부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태진은 가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오만했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쁜 아이는 아니야. 윤수정은 결정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혹시 정말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윤수정은 전영석을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영석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조금 더 지켜보겠어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영석이 안도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윤수정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전영석이 윤수정을 믿고 있었답니다. 윤수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정말 마지막 기회를.
그 아이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윤수정은 몰랐어요. 윤수정 선생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윤수정의 등 뒤에서 들렸어요. 윤수정이 깜짝 놀라 돌아봤답니다.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남자였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많은 걱정을 해왔다는 것을. 전영석입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윤수정의 가슴이 쿵했답니다. 전태진의 아버지였거든요. 선생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전영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의 만남이었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나 봐요. 윤수정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수지 대신 그의 아들을 살려준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0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 대화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석이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허리가 90도로 굽어질 만큼 깊게 절했답니다. 30년 동안 감사하다는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윤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만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괜찮아요. 윤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전영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답니다. 붉어진 눈가가 오랫동안 울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선생님 때문에 우리 태진이가 살았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전영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수정이 딸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영석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만하세요. 윤수정이 전영석의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차가운 손이 윤수정의 손에 닿았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의사로서 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영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전영석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절절했답니다. 태진이가 수술받은 다음 날부터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전영석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떤 얼굴로 선생님을 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아이는 살고 선생님 딸은 죽었는데. 윤수정은 전영석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겠죠. 그리고 태진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영석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자기 때문에 다른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면 평생 괴로워할까봐. 6살밖에 안 됐던 아이가 그런 짐을 지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윤수정은 이해했어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 선택이 지금의 전태진을 만든 것 같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전영석이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답니다. 태진이가 이렇게 자라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오만하고 무례하게. 전영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주었나 봅니다. 돈도 지위도 모든 걸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전영석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어제도 태진이가 선생님께 한 말들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영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은인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제가 교육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윤수정은 전영석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답니다. 전태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전영석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계속 숨겼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전태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흰 가운이 바람에 날리며 자신만만한 걸음걸이였어요. 아버지? 전태진이 놀란 표정으로 전영석을 봤어요. 평소에는 병원에 오지 않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아버지는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영석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윤수정과의 대화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병원 시설을 점검하러 왔다. 전영석이 얼굴을 돌리며 거짓말을 했어요. 윤수정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전태진의 시선이 윤수정에게 향했어요. 차갑고 무관심한 눈빛이었답니다. 이 청소부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윤수정을 이 청소부라고 부르는 것에 전영석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주먹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태진아, 말을 좀 고아라. 전영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답니다. 네? 뭐가 잘못됐나요? 전태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이분도 우리 병원의 소중한 직원이야. 전영석의 말에 전태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지도 참 이상해요. 그냥 청소부인데 뭘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요? 그 말에 전영석의 주먹이 떨렸어요. 아들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답니다. 태진아, 너는 할 일이나 해라. 전영석이 억지로 참으며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청소부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태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갔어요. 전영석과 윤수정이 다시 둘만 남았답니다. 전영석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전영석이 다시 사과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저런 식으로 키운 제가 잘못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윤수정은 전영석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후회하고 있구나. 아들과는 정반대로 말이에요. 선생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전영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태진이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요? 윤수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부탁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이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영석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무릎을 꿇을 것 같은 자세였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윤수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선생님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진이의 실력 부족도 정확히 아시잖아요. 전영석이 아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답니다. 그 아이를 올바른 의사로 만들어주세요. 진짜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로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전영석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로 무릎을 꿇을 것 같았답니다. 윤수정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전태진을 도와달라니. 하지만 전영석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영석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날 오후 윤수정은 전태진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전영석의 부탁 때문이었답니다. 전태진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이 환자는 단순 골절이에요. 깁스만 하면 됩니다. 전태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수정이 보기에는 달랐답니다. 엑스레이를 자세히 보니 인대 손상도 있었어요. 윤수정은 고민했어요. 말해야 할까 말까. 결국 다가갔답니다. 저기요, 또 뭐예요? 전태진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어요. 혹시 인대 검사도 해보시는 게 인데요? 전태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엑스레이를 다시 보시면 이상한 그림자가.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전태진이 다시 엑스레이를 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정말 인대 손상이 있네? 다른 의사들도 확인해 봤어요. 맞네요. 인대 치료도 함께 해야겠어요. 전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또 윤수정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마움을 표현했답니다. 윤수정이 놀랐어요. 처음으로 전태진이 고마워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전태진이 궁금해했어요. 그냥 경험이에요. 윤수정이 대답했어요. 전태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또 있을까요? 전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수정은 놀랐어요. 전태진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다니. 환자의 보행 패턴을 봐보세요. 윤수정이 조언했어요. 전태진이 환자를 다시 관찰했어요. 다리를 절고 있네요. 그래서 인대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윤수정의 설명에 전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보시죠? 전태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윤수정은 희망을 봤어요. 이 아이도 변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녁에 전태진이 다른 의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청소부 할머니가 또 끼어들었어. 전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맞기는 마치던데? 동료가 말했어요. 그냥 우연이야. 계속 찍다 보면 맞을 수도 있지. 전태진이 윤수정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고마워는 해야지. 동료가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내가 어차피 다 알고 있던 거야. 전태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윤수정의 마음이 아팠어요. 고마워하는 척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구나.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날 밤 윤수정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전영석의 부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태진은 가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오만했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쁜 아이는 아니야. 윤수정은 결정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혹시 정말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윤수정은 전영석을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영석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조금 더 지켜보겠어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영석이 안도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윤수정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전영석이 윤수정을 믿고 있었답니다. 윤수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정말 마지막 기회를. 그 아이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윤수정은 몰랐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태진이 윤수정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전태진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전영석이 의식을 되찾은 지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윤수정의 정체가 병원 전체에 알려졌답니다. 한때 이 병원 최고의 외과 의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말이에요. 30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에게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전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답니다. 어젯밤 잠을 한 잠도 못 잤나 봐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윤수정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전태진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변명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전태진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때 병원 직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윤수정을 보러 온 거였답니다. 어제부터 소문이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윤수정 교수님이셨군요. 30년 동안 우리 곁에 계셨는데 몰랐어요. 전설적인 분이셨는데 교과서에서 본 그 윤수정 교수님이 맞나요? 직원들의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젊은 의사들은 특히 흥분했답니다. 의대에서 배운 유명한 수술 기법들이 모두 윤수정이 개발한 것들이었거든요. 윤수정은 어색해했어요. 오랫동안 평범한 청소부로 지내다가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으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윤수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윤수정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전태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은 제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전설이세요. 대한민국 의학계에 살아있는 역사예요. 전태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 어린 존경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제가 그런 분께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전태진이 다시 자책했어요. 그날 오후 병원장이 윤수정을 찾아왔어요. 정중한 태도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답니다. 윤 교수님,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병원장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우리 병원에 다시 계셔 주세요. 명예원 장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원장직이라도 연봉은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하지만 윤수정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왜요? 선생님 같은 분이 청소부로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병원장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모셔가려고 할 텐데 왜 거절하는지 말이에요. 윤수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이제 이 일이 제 삶의 일부가 됐거든요. 윤수정의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에요. 환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누구보다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왔어요. 그게 제 방식의 의료봉사였거든요. 병원장은 윤수정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명예나 돈보다 소신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웠답니다. 그렇다면 특별 고문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병원장이 다른 제안을 했어요. 아침에는 평소처럼 일하시고 오후에는 젊은 의사들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 의료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윤수정이 잠시 고민했어요.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었거든요. 생각해 보겠어요. 그때 전태진이 다가왔어요. 어제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첫 번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태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윤수정은 전태진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요? 네, 선생님께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진짜 의사의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전태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만함 대신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환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선생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의사는 이런 거구나 하고 윤수정이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요? 전태진이 기뻐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났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엄격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각오하세요. 잘 살고 있던 괜찮습니다. 집을 갑작스레 팔아버리고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이사한 있어요. 엄마를 찾으러 갔다가 전태진의 진심 진실을 어린 마주하고 다짐이었어요. 오해를 풀어가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날부터 윤수정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는 평소처럼 병원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답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과 감사가 담긴 인사들이었어요. 어떤 직원들은 자신의 자녀를 의사로 키우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답니다. 윤수정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냥 윤수정이라고 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병원 직원이에요. 오후가 되자 윤수정은 전태진과 만났어요. 특별히 마련된 작은 교육실에서였답니다. 오늘은 환자 진찰하는 법부터 배워보겠어요. 윤수정이 말했어요. 환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 전태진이 망설이며 답했어요. 윤수정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네. 환자는 아프고 무서워해요.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치료가 가능한지 불안해하죠. 윤수정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먼저 그 마음을 달래주고 안심시켜야 해요. 그래야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어요. 기술은 나중에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의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전태진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병동을 돌아보죠. 제가 환자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들은 함께 병동을 돌았어요. 윤수정이 환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전태진이 세심하게 지켜봤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윤수정이 한 환자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정말 부드러웠답니다. 아이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환자가 힘없이 답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검사 결과 보니까 곧 나아지실 거예요. 윤수정이 환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위로했어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환자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전태진은 이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짜 의사는 이런 거구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료하는 거구나. 선생님,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태진이 겸손하게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연습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윤수정이 격려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전태진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환자들에게 더 친절해졌고 동료들에게도 겸손해졌답니다. 간호사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전태진 선생님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간호사들이 놀라워하며 이야기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환자들도 전태진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전태진의 변화를 병원 전체가 느끼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전태진이 윤수정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어떻게요? 환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해요. 그리고 저도 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전태진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환자가 고마워요 라고 할 때의 그 기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윤수정이 뿌듯하게 미소 지었어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환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네, 이제 정말 알겠어요. 전태진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병원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전영석이었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힘차졌답니다. 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영석이 깊이 인사했어요. 저를 살려주신 것도 고맙고 태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쳐 주신 것도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윤수정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태진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전영석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환자를 생각하는 진짜 의사 말이에요.
그때 전태진이 환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아버지 선생님, 전태진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예전에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답니다. 오늘 환자 한 분이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태진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처음 받아본 진심 어린 감사 인사였어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잘했어요. 윤수정이 전태진을 따뜻하게 칭찬했어요. 그게 진짜 의사의 보람이에요. 그 기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전영석은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태진이를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주셔서 저희 부자가 선생님께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윤수정이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해요. 의사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니까요. 네, 평생 배우겠습니다. 전태진이 진심을 담아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윤수정은 오랜만에 수지의 무덤을 찾았어요. 수지야, 엄마가 왔어. 윤수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평온했답니다. 그 아이가, 전태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돼가고 있어. 윤수정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내가 살았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착하고 성실한 오빠가 생겼다고.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수지가 대답한 것 같았답니다.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혼자가 아니야. 전태진이가 있으니까. 윤수정이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매일 너를 생각할 수 있어. 고마워, 수지야. 그 순간 윤수정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30년 동안의 죄책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이제는 후회가 아닌 감사함이 마음을 채웠어요. 수지를 통해 전태진을 만났고 전태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수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생님, 저 전태진이에요. 전태진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내일 어려운 수술이 있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윤수정이 기꺼이 답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태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였어요. 전화를 끊고 윤수정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답니다. 수지야,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너 덕분이야. 윤수정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였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쁨이었어요. 이제 윤수정의 하루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병원을 깨끗하게 만들고 오후에는 전태진을 비롯한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는 보람찬 일상이었답니다. 수지는 떠났지만 그 자리에 전태진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았어요. 윤수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답니다. 조용히 흐르던 시간 속에서 잊은 줄만 알았던 그날을 만나 스쳐간 바람 속 작은 떨림에 멈춰선 마음이 울고 있네요. 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마음 지금이 돼서야 알게 됐어요. 붙잡지 못했던 그 손길보다 남겨준 따스함이 더 그립네요. 기다림 끝에서 마주한 건 원망도 눈물도 아닌 고마움이었죠. 다시 부를 순 없는 그 이름이지만 내 마음은
적도 말 한마디조차 없었지만 가슴 깊이 새긴 따뜻한 기억 그것만으로 난 살아가네요. 그대여 기다림이 끝난 지금도 내 마음은 그곳에 있어요.